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 소비자 부담 가능성에 대해 그들이 뭔가를 지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미국인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며 자국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동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없다고 강조하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약 2시간 30분 동안 공개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 부과한 15% 상호 관세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구두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아이파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세 환급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앞서 1심 국제무역법원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고 항소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보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백악관에 복귀한 지 만 1년도 안 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써 레임덕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미국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임덕은 통상 대통령이 임기 말 권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의미하지만 공화당의 최근 지방선거 패배로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진 데다 상원 공화당이 트럼프의 필리버스터 폐지 요구를 무시하는 등 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 6일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이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상원 의원들을 불러 모아 필리버스터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정부 셧다운을 당장 끝내라고 압박했는데도 상원 의원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부가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37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가져 다수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활용 예산안 처리를 막는 것을 무력화하려면 의원 60명의 표가 필요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 의사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공화당의 현재 의석수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없애면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원하는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어 내년 중간선거 승리에도 도움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무리한 요구에도 순응해온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이 요구만큼은 무시하는 양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필리버스터 논란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공화당과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여러 상원 의원에게 예민한 문제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에 일종의 비토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협치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상원은 이 협치 정신을 하원과의 차별화 요인으로 여겨왔습니다. 또 필리버스터가 사라지면 당장은 공화당이 좋을 수 있어도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에 상원을 내줄 경우 공화당이 민주당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는 상원의 일원이 아니니까 난 그가 필리버스터를 없애려는 것을 못마땅해 하지 않는다면서도 난 상원의 일원이며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게 좋은 구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이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완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더 이상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이미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 3선을 금지한 헌법 조문에 따라 2028년에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만 의원들은 재선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저지와 버지니아주에서 예상보다 큰 차이로 졌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조지아, 미시시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민주당의 낙승을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공화당 내에는 연방상 하원 의석이 걸린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 유권자의 인기가 상당하며 당 장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당장 무리지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재판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패소하면 파괴적인 결과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각국의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You have a lack of economic strength. That's national security also. But we have great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those tariffs. So I think it would be devastating if we lost that ruling. 관세 덕에 유럽연합과 일본은 물론 한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플랜 B를 가동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장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면 자신이 선을 넘었다고 직접 말했을 거라며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I believe that what he's done is well within the bounds, and so we'll see what the court does. And heaven forbid if it were reversed, because it would create chaos.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소송을 낸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이 1,000억에서 2,000억 달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업적으로 꼽고 있는 관세 정책이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관세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내세워 관세 부과를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를 기운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집권 2기 첫 해 성적표로 여겨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미국 물가가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식료품 가격은 물론 석유와 가스 등 모든 생활비가 민주당 집권 당시보다 크게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Our Thanksgiving this year coming up will cost 25% less than sleepy Joe Biden's. Every price is down. The biggest price is energy.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어려움이 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되는 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내 민생보다 외교와 전쟁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And I think a rebuk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This is really a warning light to the White House. 트럼프는 동시에 역대 최장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의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잡는 즉시 1시간 안에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거라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경제와 일상에 타격을 받는 국민이 여당 책임론을 더 강하게 제기하며 민심 악화가 확산하는 걸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If you read the pollsters, the shutdown was a big factor, negative for the Republicans, and that was a big factor. 두 번째 대선 승리의 결정적 공신이었던 경제 문제가 1년 만에 아킬레스건으로 돌아오면서 트럼프의 정책과 전략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워싱턴 DC 대법원 청사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 변론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였습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이파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가 비상 권한을 사용한 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을 경제, 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It's the power to regulate foreign commerce. These are regulatory tariffs. They are not revenue-raising tariffs.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측은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반박했습니다. Only Congress has the power to impose tariffs on the American people, and tariffs are nothing but taxes on the American people.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습니다. The vehicle is imposition of taxes on Americans, and that has always been the core power of Congress.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리할 경우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부과를 이어나갈 수 있게 돼 전방위적 관세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패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관세 정책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지금 관세 관련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과연 적법한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개시했는데요. 1, 2심에서 이미 지금 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런 관세를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매길 권한이 있느냐 이게 관점이죠. 근데 이게 근거가 1977년에 제정한 IEEPA법이라고 있는데 국제 비상 경제권법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제에 비상한 시국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국제사회에 무슨 뭐 비상한 상황이 뭐가 있어요? 무슨 한국의 IMF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났다든지 엄청난 뭐 금융 위기가 벌어졌다든지 그런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막 매겨댔는데 이게 위법이라고 하는데 하위 법원에서 보면 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지나치다.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굉장히 권한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의 제일 권한이 많은 건 의회입니다. 의회에 모든 걸 다 승인받아요. 장관 한 번 되는 것도 한 몇 달씩 막 걸리고 뭐 한국에 오는 대사 임명을 했는데 뭐 한 몇 달씩 서너 달씩 걸려야 그 인준이 끝나서 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을 다 주고 있죠. 돈을 다 주고 있으니까 꼼짝 말아요. 국방예산도 국방수권법이라서 거기다 적어서 국방장관은 보고해라 그러면 계속 귀찮게 계속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회가 더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국가 비상경제권법이란 거를 과거에 그것도 지금 50년 전에 만든 법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여러 중소기업들이 재판을 했는데 거기 이제 계속 그 중소기업들이 이기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는데 이게 뭐 심각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모든 지금 국제 정치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게 되면 이거 더 절반을 물어줘야 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더라도 플랜 B가 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플랜 B가 뭘까요? 다른 법이 또 있죠. 그 법 말고 IEEPA법 말고 무역법 301조 74년에 제정한 무역확장법 1962년에 제정한 이런 미국은 뭐 의회에서 계속 법을 제정하니까 계속 연구해가지고 과거의 법을 갖다가 막 쓰는데 이게 국제비상경제권법 지금 사용한 법보다는 조금 효력이 약한 게 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바로 비상령을 내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는 두 법은 USTR 무역대표부하고 상무부가 무역 상대의 위협 평가를 마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시간이 바로는 즉석에는 못 쓰고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근데 재무부는 난리가 난 게 지금 관세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였거든요. 900억 달러인가? 그
절반 이상을 돌려줘야 된다. 만약 치면. 예,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관세 25% 부과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3,500억 달러. 지금 우리가 지금 팩트 시트가 나오니 마느냐 하는 지금 그게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요법에 의거해서 다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법이다. 불법 행위다 그러면 다 무효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3,500억 달러 이것도 아마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 관세 지금 25%에서 15%로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우린 본래 한미 FTA잖아요. 그러면 관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죠.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팩트 시트가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뭐 이런 부분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팩트 시트는 이거보다는요. 사실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안보 부분 팩트 시트는 다 완성이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논의한다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들어가고 안보 부분 한미 동맹 이런 거는 다 돼 있었는데 관세하고 지금 투자가 안 됐었거든 그때.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거라도 발표하자라 그랬는데 미국이 안 해가지고 안 발표했고 요번에 정상회담을 해서 이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관세와 3,500억 달러에 관해서도 25%에서 15%로 이제 관세를 내려주잖아요. 그걸 언제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MOU 같은 걸 체결하면 바로 관보에 게재하고 아니면 또는 미 상무장관이 각서를 써주거나 왜냐하면 자꾸 말을 바꾸니까 각서를 써주든지 관보에 게재달라. 그러고 그 달 초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9월 24일 날 이게 MOU를 체결했는데 8월 1일로 소급했거든요. 여기서 소급 적용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언제 하느냐 이거 가지고 조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게 심각하다기보다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달라 그랬잖아요. 그 연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주겠다고 트럼프가 선뜻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저 상무장관, 뭐 재무장관, 비서실장 다 물어보니까 다 좋다 그랬는데 미국 가서 딴소리를 하고 에너지부, 상무부 다 이거 안 된다. 이 핵연료를 어떻게 그냥 함부로 주냐. 그래가지고 이제 의견을 통합해야 되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필리 조선소에서 원자력 잠수함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원자력 잠수함 시설이 없어요. 건조 시설. 그래서 이게 다 최종적으로 조율이 돼야 이 서명이 될 것 같아서 보통 어저께나 오늘 나올 거로 예상됐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 만에 대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100분談판의 결과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로 요약됩니다. Long beyond the year, we'll negotiate at the end of the year, but all of the rare earth has been settled, and that's for the world. 그로부터 엿새 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 해제로 화답했습니다. 지난 3월 트럼프의 정치적 텃밭인 미국 농축수산업계를 겨냥한 관세를 철회한 겁니다. 양국은 또 지난 5월 첫 무역회담에서 합의한 24% 관세 유예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부터 부과된 상호관세 125% 가운데 91%포인트는 취소, 24%포인트는 연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트럼프 2기 출범 뒤 중국을 처음 때린 10% 펜타닐 관세와 맞불 보복 조치뿐입니다. 보복의 악순환 끝에 서로 얻은 것 없이 관세 전쟁 촉발 전야로 시계를 되돌려 놓은 셈입니다. 面对风浪的挑战，我和总统先生作为掌舵人，应当把握好风险价值。 승자 없는 휴전이란 다소 허무한 결론이지만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만난 G2 정상이 파국을 피했다는 점에선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소송을 낸 미국 중소기업 가운데 한 곳입니다. 1심과 2심에선 위법이라는 판단을 얻어냈지만
예상대로 공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We knew that it was going to be reach different levels of the court system and ultimately reach the Supreme Court. 현지 시각 5일 시작되는 구두 변론의 최대 쟁점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가 40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관세를 옹호하는 의견서는 10건 미만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무기가 없어지면 미국이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The national security of our country is at stake. It's the biggest, I think it's one of the biggest decisions in the history of the Supreme Court.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걷어들인 900억 달러의 관세 가운데 상당액을 환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관세 전쟁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국내외로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경제 전략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장악한 뒤 수출 통제 위협을 반복해왔다며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It's never been addressed with these rare earths, the rare earth magnets. The Chinese have cornered the market, and unfortunately, at times, they proved to be unreliable partners. 중국이 다시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 미국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면서 다시 관세 부과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1, 2년 동안 초고속으로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5일 관세 적법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초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발표와 펜타닐 미국 유입은 명백한 비상사태였다며 관세 부과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대규모 무역 적자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건 당연한 조치라는 겁니다. I'm quite optimistic that they were going to try to control those, and the president was able to push back using his IEEPA powers. If that's not use of an emergency power, at an emergency time, I don't know what is.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3%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41%보다도 8%포인트 낮은 수치로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몫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캐나다와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 정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대미 관계가 악화하자 캐나다는 관세로 신음하던 중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역 다변화에 나선 겁니다. We all know the United States is changing its trading relationship with Canada, but it's changing all of its trading relationship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이후 경계심을 높인 동맹국은 캐나다뿐만이 아닙니다. 관세를 피해 미국의 공장을 짓던 중 발생한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대형 IT 기업이 미국 진출을 접었고 2곳 이상은 미국 투자 계획을 철회했으며 4곳 이상은 투자를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관세는 미국인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로 인해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에 지출하는 선물 비용이 1년 전보다 1인당 19만 원씩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CNBC는 온라인 대출업체 랜딩트리 추산 결과
관세로 미국 소비자와 소매업체의 비용 부담이 59조 원 늘어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드러난 것이 연방준비제도가 12월 금리 인하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에서 10월 마지막 날인 헬로윈을 앞두고 사탕 가격이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싱크탱크 그라운드워크 콜라보레이티브가 닐슨 IQ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헬로윈 시즌 사탕 가격은 지난해보다 10.8% 올랐습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헬로윈 사탕 가격이 2.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또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카카오 빈 가격 상승 여파로 일부 초콜릿 제조업체들은 코코아 함량을 낮추고 설탕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브랜치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허쉬는 지난 5월 소매업체들의 가격 포장 구조를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도록 포장당 제품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CNN 설명했습니다. 시나몬 토스트 맛 키캣 등 초콜릿 대신 색다른 맛을 강조하는 제품들도 출시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선물 가격은 2023년 61%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78% 폭등했습니다. 세계 코코아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이상 기후로 흉작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코코아 선물 가격이 46% 급락했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고점 당시 구매한 코코아로 초콜릿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데다 에너지, 포장 비용 상승 등이 더해지면서 초콜릿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관세도 압박 요인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초콜릿 전문점을 운영하는 티아나 형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요소에 타격을 줬다고 했습니다. 전미제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이 헬로윈 초콜릿 사탕에 쓴 돈은 전년보다 2.2% 증가한 74억 달러에 이릅니다.